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니플 코인 오늘 날짜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중국에 대한 최대 104%의 관세를 발효하겠다. 자,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백악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밝히니까 시장은 당연하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관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물가가 올라갈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고금리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시점에서 XRP 니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글로벌 모든 증시가 다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자, 관세는 해당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시장에 흑폭풍을 물러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자, 4월 9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정책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 이후부터 반등력을 높였던 모습들도 몇 번 확인되었죠. 자,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1시부터 반등력을 가져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해당되는 관세라는 부분이 시장의 압박을 가져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전에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갖고 오는 계기를 만들었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시장에 이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선반영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선반영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안 좋았을 때에 시장의 관점을 먼저 투여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아플 때의 단가, 그 단가를 만들었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선반영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력을 가져온다라는 거. 한마디로 굉장히 세게 먼저 두드려 맞은 현재 시장에서 이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는 시점은 더 이상 아플 데가 없다. 말한 대로 지금 라인이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갈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해당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지난 1기 트럼프 시절 때도 똑같았죠. 근데 그때 시점에 미국 증시가 어땠습니까? 정말 눈부신 상승력을 갖고 왔습니다. 관세를 부여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그 이후 어때요?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던 트럼프 1기 때를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2기 때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을 또 한번 펼치겠다. 그 부분 때문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상승력 또한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 니플 코인 어떻습니까? 현재 하방 압박을 많이 받는 그 부분 자체가 관세 정책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면서 2,500원대 라인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렸고 재차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2,750원을 기준점 삼아서 여기를 뚫고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3,000원대. 그 다음은 3,250원대.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냐? 말 그대로 이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XRP 코인은 지금까지 움직임을 가져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주는 이런 대외적인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흔들림에 모멘텀도 손실난 게 있냐 없냐, 우리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해당되는 니플 코인의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니플 코인.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꼭 같이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이 있고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 위원장이 아직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O든 ETF든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없어졌다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SEC 의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승인이 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압박감을 가져오지만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의 이전에 1기 정부 때의 미중 무역 분쟁에서 상승력을 기억하신다면 코인 시장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확실하게 2기의 코인 시장은 더욱더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이 모멘텀에 따라서 아직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모멘텀은 어느 정도의 시장의 안정감을 찾는다. 그때부터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먼저 해당되는 자료 먼저 무료로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무료로 넣어드릴 거거든요. 지금 영상 또한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 먼저 받은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때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 자료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거듭 추천해 드리고요. 확실한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의 상승력을 동원하고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4월 9일 오후 2시 50분에 나왔던 뉴스 보시면 프라임 브로커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 자금 1조 8천억 원을 투입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한 모멘텀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올 만한 해당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어떤 말이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현재 히든 노드 같은 경우는 300개 이상의 기관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든 노드는 하루 거래량이 총 약 5천만 건의 이상 거래액은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자, 이러한 부분은 어떤 걸 갖고 옵니까? 리플의 송금망, 그러니까 리플 페이먼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면서 리플은 리플 페이먼트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은 즉각적인 국제 결제, 디파이의 프로토콜 통합, 기업 자산의 안정적인 온체인 탑재, 그리고 RW의 기능까지도 같이 제공하는 게 시장의 목표입니다. 말 그대로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부터 해당되는 XRP 코인은 확실한 자신들의 수탁 업체에 대해서 확실한 결제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적으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용도로 설계를 했습니까? 바로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하죠? 즉각적인 국제 결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이전 뉴스 한번 보여드리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이건 보시면 리플 원장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를 분류해서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XRP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말 그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드는 수수료는 XRP로 내겠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XRP로 낸 수수료는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희소성의 상승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달러가 유입되는 경로와 똑같은 부분을 만드는데 여기에 XRP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그 부분은 어떠한 가치 상승력이 높아질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한 부분에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는 건 수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코인 또다시 급락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을 우려하는 부분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체 시장에 엄청난 흔들림을 가져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반사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사 이익은 악재성 이벤트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자, 관세 부분은 직접적으로 기업과 기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세금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 기관들 투자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의 반사 이익은 뭡니까? 바로 기존의 제도권 금융시장은 불안감이 많이 커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력이 높이 올라갈 가능성 또한 아직까지 가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같은 하방 압박을 받았던 코인 시장이었지만 제도권 금융시장의 약점들을 판단했을 땐 그에 반대로 가상자산 시장은 그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반사 이익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계속 떨어지기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현저히 굳건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자, 이게 4월 9일 날 새벽에 나왔던 부분인데 XRP ETF가 나왔습니다. 물론 선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실효성은 없죠. 다만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선물 ETF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선물 ETF의 자금력이 얼마나 불렀습니까? 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자,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인 걸 고려하게 되면 이게 매우 인상적인 수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00만 달러의 거래량. 이게 크다면 크다, 작다면 작다라고 볼 수 있지만 XRP의 선물 ETF 이 부분에 롱, 2배 롱 ETF입니다. 말 그대로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수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너무나 충분할 것 같고요. 출시된 신규 ETF의 상위 5%에 해당되는 거래량을 보였다는 거. 현재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갖고 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 이러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XRP 코인의 상승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 자,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XRP는 미국의 국채의 거래를 지원한다.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발행한 국채 채권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자, 우리가 안전 자산으로 떠오르는 거는 채권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이 골드, 금도 있는데 이 채권은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안전하겠죠. 근데 미국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국채를 XRP가 지원한다. 이 부분은 어떤 거와 바로 연결됩니까? RWA 실물 연계 자산과 연결이 바로 되죠. RWA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의 국채를 기반한 토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실물 연계 자산인 RWA로 봅니다. 근데 이 RWA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에서 RWA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그럼 누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XRP 코인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XRP 코인의 고래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상하죠. 고래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도 두 달 동안 고래들은 두 달간에 6.5%의 보유량이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했다. 그 전에는 3월 6일 날짜로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니플을 매수한 고래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래가 이렇게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데 단가는 빨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이겠죠. 고래가 들어왔는데 역으로 떨어지기만 한다. 이 고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투자했을까?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매집을 하죠. 자, 이거 제가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어떠한 노림수인지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
최저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뭘 합니까? 매집을 해요.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알고 있으시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매수,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매수. 이 부분에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저점 라인에 매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고래들은 이렇게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수익 구간을 높이려면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해야지 가능하겠죠. 고래들 또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분위기는 여러 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도 미국의 SEC였는데 11월 달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지만 관세 정책에 따라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이 시점. 그래서 이러한 조정 구간에 대외적인 이벤트에도 조정은 조정이니까요. 이런 조정 구간에 어디에서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다시 반등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은 해당되는 코인 자체가 얼만큼의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거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들은 충분하게도 많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관세 부분의 시장을 늘어지게 나오고 있는 현재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 당연한 수익관 관리까지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해당되는 자료도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같이 받으시면 너무 좋겠죠? 이것 또한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XRP 코인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